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하겠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짜증이 많은 아이.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데 산만해서 공부를 못 따라갈 것 같은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짜증이 많은 아이는 이제 엄마가 뭐라 얘기하면 그만해.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애 있어요. 짜증 섞인 얘기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 약간 할 일이 많다거나 뭐 이렇게 자유 시간이 없다거나 뭐 과제가 많다거나 이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할 일 많은데 애가 막 두서거리면 좀 조용히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신경질적으로 하죠. 우리도.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가 이제 사춘기 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걸 좀 고민하셔야 되느냐면 혹시 이게 반항장애가 아닌가라고 본다면 반항장애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권위에 불만이 많고 또 이제 대들고 거부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했다. 그런 이제 반응장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같이 이거 하라면 안 하고 그렇게 대들고 알았다니까요 이러고서 이제 이게 봐도 듣기 싫게 하는 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됐다면 반항장애로 보시고 가서 치료를 좀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되느냐? 애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엄마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아니면 엄마가 너무 엄격해서 뭐 하면 꼭 지켜야 되는 집이 있어요. 이러면 애가 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되고 걔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학습지랑 학원을 순회해야 된다. 근데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면 하기 싫다 소리는 안 해요. 되게 이런 애들은 포기는 못하면서 하려니까 힘들면 이게 일이 많아지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가 왜 짜증 나는지를 한번 엄격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불화로 집안이 늘 불안 일초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면 또 애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닌데 좀 그런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야단 꾸중은 좀 하지 말자. 애들이 뭐 야단도 맞고 꾸중도 받지만 좀 그런 일을 좀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 제가 해보죠. 그래서 야단 꾸중을 좀 그만하고 어쩌면 애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학원도 많이 다니고 넌 또 이렇게 뭐 수영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하고 할 게 많은데 뭐 이번 달까지는 하지만 다음 달에 한 2개를 빼볼까? 아니면 너는 좋아하는 게 태권도는 좋아하지만 또 수영은 싫어하잖아. 수영은 다음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애하고 이렇게 내고를 해야지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요. 애가 늘 바쁘고 힘들게 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위 경우는 난 사춘기 이제 초기 단계면서 노를 할 수도 없으면서 또 조절도 혼자 못하고 포기도 못하는 애 이런 애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제지향적이고 좋은데 이제 엄마 아빠가 바쁜 집 애들은 애들도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는데 맨날 뭐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다 할 수는 없는데 포기도 안 되니까 짜증나고 매일매일 일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가 바쁘다. 그래서 애한테 내가 신경을 채 못 써준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좀 한적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래서 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이게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 어찌 보면 머리가 나쁜 애 같지는 않은데 이게 차차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4학년쯤 되면 걱정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중력 얘기는 많은 연구들도 얘기지만 개인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지도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어릴 적 지도라는 건 어떤 거죠? 어려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신 빼면 그거부터 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애를 질서를 잡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 그냥 저러다가 잘 크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이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케이스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 게 더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어려서 집중을 못하는 거는 IQ하고는 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좌정해주고 이렇게 분위기상 뭔가 맞춰줘서 그렇게 너무 이리저리 뛰고 정신없이 구는 것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방치해서 초등학교 2학, 1, 2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3, 4학년 때부터 이제 학과 공부가 어렵고 4학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집중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습 부진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4학년 남자의 엄마의 고민은 이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지 않았냐. 그래도 요즘 병원에서 잘 저기를 해주시니까는 ADHD 같다 그러면 사실 좀 일찍 초등 들어가기 전서부터 가서 좀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정신없고 정리도 안 되고 이러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애는 자기 방 정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 경우는 좀 방도 깨끗하게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에 옷장, 그리고 옷장 열면 사계절 옷이 다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지금 입는 옷 몇 벌만 딱 입고 여기서 정리가 항상 심플하게 책도 책꽂이 많은 건 저쪽에 있고 책상 위에는 책꽂이 한 3-4개 딱 있어서 그거 갖고 보고 서랍 열어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애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긴 좀 어렵죠. 또는 이제 산만하다 이런 경우는 정서적으로 집안이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애들이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ADHD 첫 번째는 이제 병리적으로 뭐가 도파민이 쓸데없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병원 가면 약물로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이제 정서 불안이 가정 불화에서 온다든지 엄마 아빠가 싸운다든지 이러면 애들도 정서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잔소리 좀 많이 안 하시고 또 산만하지 않게 이제 방 정리서부터 해줄 수 있어서 애가 자기 일을 잘 챙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 책에 거의 5장 끄트머리 가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 남자 짜증내는 애 또 산만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사춘기 입문이라 이게 엄마가 뭐 잘해서 잘 큰다, 잘못해서 애가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또 다른 개체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그쵸, 이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거는 무슨 엄마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또 변덕 떨고, 그게 사춘기 특성인데, 이거를 뭐로 탁 잣대로 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로 풀고, 대화로 이렇게 짜증 많아 사고 많으면 좀 뽑아주고 그렇죠? 대화로 이렇게 산만해지는 것도 조금씩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